인자 며칠 뒤면 벌시로 해가 바뀝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는 어땠고 부족한 건 뭐가 있었는지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내년에 더 잘 살려면 어쩌면 좋을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산시 의회가 제300회 정례회를 통해 다각도로 살펴보면서 새 계획을 세웠다는데 2021년 마지막 정례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였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참여연대 최동섭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300회 정례회가 4차 본회의를 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정례에는 행정사무감사도 같이 했는데요. 네네. 이번 시민단체가 제안한 30개 의제를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와 또 반면에 정례회는 대체적으로 이제 시의회가 이제 박형준 시장이와 이제 부산시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교적 적절하게 견제했다고 보는데 그 반면에 부산시와 이제 피감기관들은 여전히 준비 부족, 부실한 답변 등으로 문제가 전반적으로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예산을 논의하는 마지막 자리였는데 좀 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셨는데 그럼 먼저 우선 예산안 및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2022년 예산을 전년 대비 7%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예, 이번에 의결된 이제 내년도 예산안은 총 14조 2,638억 원인데요. 예. 이 과정에 상당한 우여곡절과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 전체 예산 중에 보면은 부산시가 이제 최근에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예산을 보면은 15분 도시 관련해서 15분 생활 정책 공모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132억에서 절반으로 그리고 또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사업이 또 315억에서 절반으로 이렇게 절반 삭감됐고요. 또 하나 더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라고 또 있는데 이거는 네. 3분의 1 수준으로 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시가 추진하려는 해상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타당성 부분이 지적되면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부산시의 주요 사업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고 뭐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거의 반액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강 의료 서비스 특히나 찾아가는 건강 의료 서비스 이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네, 예. 이거는 이거는 이제 찾아가는 건강 의료 서비스인데 일명 건강 의료 버스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로 이제 이게 현장을 찾아가겠다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일면 이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실은 부산시 의료 서비스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산시는 코로나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인력 지원 없이 이미지 메이킹 사업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은 무시하고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이건 삭감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있으면은 보건 의료 인력 지금 부족하니까 그거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여기에 대한 맞습니다. 의구심. 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시의회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었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의료버스하고 다르게 부산 의료원 출원금 같은 경우 25억 원이 증액이 돼서 총 50억 원으로 통과되었는데요. 예. 부산시는 당초에 부산 의료원의 그 진료 손실 충당금에 대해서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언론과 시민들의 단체의 문매를 막고 이제 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증액하여서 50억 원으로 이제 통과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시민 목소리를 듣고 또 언론의 그런 비판을 잘 반영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료 손실 충당금을 반영을 안 하면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경을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의료원이 계속 좀 적자 상태로 그렇죠. 가도록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좀 원상 회복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19 때 뭐 부산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 그 국고 보조금이 빨리 안 나와가지고 네. 그죠? 그래서 뭐 이 월급을 주네 못 주네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저 충당금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시의회에서 일부러 이제 끌어다가 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한 게 좀 이해가 안 그렇지. 됩니다. 네. 예. 박형준 시장 공약 중에 하나죠. 이제 15분 도시 예산 이게 좀 반 삭감이 됐어요. 네. 예, 이것도 이제
그 사실 15분 도시가 저희들은 사실 아직 실체와 철학이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구군에 이제 공모하겠다는 건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의원들이 이제 지적했던 것은 구군의 사전조사 결과를 이제 예로 들면서 구군에서는 실제 현재 뭐 행정복지센터나 주차장 설치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 아니냐. 네. 그런데 지금 아무런 그 이해도 없이 15분 도시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그 밀어붙이기식 사업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 공모하기 이전에 생활권 계획 등을 먼저 수립해서 이게 차분히 시행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 적이 있습니다. 공모라는 게 결국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꺼번에 받는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 먼저 하는 것보다 네. 시 자체적으로 어떤 생활권 같은 것들에 대한 용역을 네, 진행을 먼저 해라. 네, 그러고 네.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이제 첨언할 수 있는 공모를 해야지 뭐 큰 줄기가 네, 나온다. 뭐 이런 식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공모해가지고 뭐 그 구군에 돈 넘겨주는 것보다 이제 예. 계획이 철저히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15분 도시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실 때 이번에 이제 부산시의 예산 편성 중에 좀 아쉬웠던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동백 택시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이제 예. 동백 택시도 사실 동백전 플랫폼이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상당히 좋은데, 이제 시의회가 사실은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이 이제 그 정부 예산이 사실 국회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산시가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증액된 예산분에 대해서 매칭을 해라라고 이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반영이 안 되고 내년에 추경해서 다시 하고 한다면은 우리가 겪어왔듯이 동백전 충전 한도액이라든지 뭐 캐시백, 인센티브 이런 것이 줄었다 늘었다 반복되고 좀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시가 정부 예산에 이렇게 좀 맞추지 못한 것, 정부가 증액한 예산에 맞추지 못한 것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셨네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에 대해서 정부는 출연을 했는데 지역에서 매칭을 해야지 이제 반반 내 가지고 더 많이 이제 서비스를 할 텐데. 그게 지금 거기 뭐 어느 정도로 안 된 거예요? 예, 그 정부는 사실은 그 예산을 그 삭감했다가 이 정부 또한 기재부 또한 이제 시민단체 중소상공인들의 반발에 의해서 이제 대폭 늘렸거든요 올해보다. 이제 그렇다면은 부산시도 그게 이제 매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이제 안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100만 원에 10%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새해는 또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걸 내년에 또 추경해서 반영한다, 뭐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부산시가 제출한 예산안상에 수치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던데 이건 또 뭡니까? 네, 이거는 이제 금방 아나운서께서는 의아스럽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의회를 모니터하면 그게 누차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올해도 이제 예산상 수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예산 수치가 맞지 않으면 그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볼 때 이게 근본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사실은 공무원분들이 상임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업무를 이제 하지 않고 나와서 방청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기초적인 예산안을 제대로 작성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부산시의회 뭐 얘기도 하지만 이번 정례회에서 이제 부산시의 그 집행부들이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참 많이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졌는데 좀 짧게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좀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획조정실장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산하기관의 뭐 신용보증대사 이사장 이런 분들이 정말 의회를 좀 무시하거나 또 그 부실한 답변 이런 걸로 인해서 회의가 중단되고 소란스러워지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건 이제 의회를 좀 본의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부산 참여연대 최동섭 본부장이었습니다.